네, 최근 글로벌 시장의 경제 지표들의 결과로 대외 변수들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간밤에도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 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 좀 재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볼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오랜만에 뵙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잘 보시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쭉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회복과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는 듯해요. 네. 경기 회복, 긴축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고민이 된다라는 거는 네.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기업의 실적이나 가격의 매력도가 만약 있다면 긴축이라는 얘기에 아마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기업을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증시만 하더라도 1,4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3,300까지 거의 트라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100% 이상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시장을 받쳐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도 박스권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는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만 갖고 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 요인이 있었고 그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늘 천정까지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상황을 올해 내내 조금 가격의 어떤 매력도를 찾아가는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낫고 테이퍼링이나 긴축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아예 끝났어. 아니면 경기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가 봤었던 재료들은 다 노출됐어. 이제 시장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이제 간밤에 나왔지만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텐데 미국에서 이것마저 시장 컨센을 상회해버리면 시장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그 저녁에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나왔었고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좀 지나왔었던 게 중국의 물가지수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6.8%까지 나오면서 잘 났죠. 이게 사실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의 물가지수니까 부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 정가시키기에는 아직은 팬데믹에 의한 고용 효과나 고용의 어떤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내지는 가격 전체적으로는 정가시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 미국의 PPI가 어제 CPI도 거의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3% 초반대였는데 4%가 나오면서 놀란 것처럼 물가지수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그 CPI와 PPI의 어떤 갭이 기업에는 마진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당분간은 있다라는 얘기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주들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우리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 해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회복됐던 이제 하나의 테마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도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도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금리 대비한 이제 주식의 평가 척도 중에 일드 갭이라고 있습니다. 일드 갭이 있는데
이제 그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3%포인트 이상 일드 갭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2%를 깨고 내려간 수준이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을 이겨내기에는 좀 버거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라든지 가치주에 대한 어떤 이제 구분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주 영역에서도 기대에 의해서 아직 이익이 안 나왔지만 빠르게 올라간 시크리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지만 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 이익이 계속 올라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재편해야 되는 게 5월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건지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거의 그 지수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하나의 키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뭐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3월,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도 나온 수출 데이터는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예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외국인은 양 이틀간에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현물을 팔아 제꼈느냐라는 부분들은 네. 피크 아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크 아웃이 뭐냐면 수출이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이 좋은 부분이 더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까 CPI와 PPI에 대해서 얘기도 드린 것처럼 이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까지는 오케이인데 재고를 확충하고 나서 더 이제 재고를 쌓는다든지 소비가 일어나는 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미국의 고용 속도나 이머징의 바잉 파워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 구간은 지금이 맥스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는 좀 녹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월간으로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7월에도 아마 500억 달러가 찍히면 그때는 시장이 변동성 구간을 지나서 다시 재상승의 타이밍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조심을 해야 네. 될까요? 철저히 이제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에 의한 모든 지표들이 2분기에는 조금은 혼란하게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수출 지표도 이렇게 뭐 역대급으로 그로스가 나오는데 주가는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전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시장은 조금은 가격이 싸지 않은 구간이 있다 보니까 수채 아예 주가가 많이 부러진 상태게 되면 모든 걸 해석하기 편한 상황이겠지만 네. 3,100 이상이게 되면 그 안에서 조금 피킹을 해야 되는 그래서 비싼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못 가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계속 시장을 좀 짓누를 수밖에 네. 없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시황도 시황이지만 이베스트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니까 농업 섹터 뭐 이거는 예전부터 네. 팀장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ESG 관련 기업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의 뭐 흐름과 또 트렌드를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유망 산업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뭐 뜬금없이 갑자기 시황 얘기하다가 농업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갈 과정이 이제부터는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당연하게도 농업 섹터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농식품 가격 지수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2000년대 맞아요. 중반에는 네.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농산물의 빠른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비료 기업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지금은 공급의 퀄리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ESG 내의 펀드들이 그 기업들을 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먹는 거와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외식 산업이나 기본적인 생활에 다시 돌아갈 거를 감안해 보면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때마침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방어적인 개념들의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황 타이밍에서는 농업 관련 섹터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예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동안 못 올랐었는데 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친환경 소재가 가미되면서 성장성으로의 얘기까지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CJ 제일제당을 필두로 하는 농업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업에서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
시장이라면 시장에서 뭐 CJ 제일제당 외에 우리가 또 이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보고서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 고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고기를 이제 수요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대체가 이제 대체육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대체육 시장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국내의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풀무원 정도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두부 토프 시장이 MS 1위인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대체육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시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체육 시장에서의 풀무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체육은 맛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피맛을 내는 첨가제가 필요한데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 그쪽에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네. 보지도 않았던 종목들이잖아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도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5월 시장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실적이죠. 이게 너무나 너무 다 정답을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네.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는 건 뭐냐면 확정 실적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을 찾아내면은 그때 가서야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게 중소형주 효과일 수도 있는데 확정 기준으로 PER이 뭐 10배 이하거나 내지는 최근에 영업이익이 2개 분기 연속 증가한 기업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는 하나의 어떤 피킹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뭐 안고 가야 될 역시나 과제인 것 같고 2개 분기 연속 이익 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로 분류를 잘 해보자라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 시장 얘기 모두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